자, 이낙연 대표를 만난 임종석 어디로 갈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날 임종석 전 실장 컷오프 된 다음에 제발 한번 재고해달라라고 기자회견을 열었었죠.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는 절박함이 제 가슴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 며칠이라도 밤을 새워서 위기감과 절박함을 가지고 다시 재고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답변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정치는 생물이다. 자, 설 시장님. 네. 자, 새로운 미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어제 이낙연 대표가 만났다면서요. 네네. 혹시 두 사람의 대화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아니 제가 직접 참석을 하지는 못했고요. 예. 이제 저도 만나고 난 뒤에 저도 당사에서 이제 이낙연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논의를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었고요. 예. 원래는 오늘 광주 출마 기자 선언이 일단 잡혀 있었었는데 그렇죠. 어제 임종석 실장을 만난 뒤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개별적인 것보다는 민주당, 그러니까 실제 진짜 민주당이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임종석 실장뿐만 아니라 지금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나머지 어떤 민주당에서 지금 탈당을 하시는 분들과 어떻게 해서 이번 선거를 치러갈 것인가의 그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연대라든지 아니면 입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시간을 갖고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주 초에는 아마 어떤 결론이 나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나 조기숙 새로운 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은 자, 임종석 실장의 어떤 그 정치적 상징성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연이어 들어보시죠. 임종석 실장 제가 어젯밤에도 짧게 통화했습니다만 참 대단하신 분이다. 예. 많이 속상했을 텐데 모멸감을 많이 느낌직도 한데 제가 대단하다고 칭찬해 드렸습니다. 새미래로 나오셔서 저는 호남 출마를 하시기를 권해요. 광주는 상징적인 곳이니까 저는 민주당 공천 심판이 이번 호남에서는 핵심 이슈라고 봐요. 예, 임종석 실장이 당에 남아서 차후 당권에 도전하게 될지 탈당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지 탈당을 해서 그 지역에 다시 성동갑에 출마를 할지 아직까지 그 세 가지 선택지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본인의 입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관심이 가는 모양새인데 자, 임종석 실장뿐만 아니라 홍영표 의원도 곧 탈당을 예고한 듯합니다. SNS에 글을 오늘 올렸던데요. SNS에 글을 올린 거 보니까 더 이상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 장면 저희가 화면이 준비되는 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에 문제없는 정당은 없습니다. 하지만 측근 비리 비호에만 몰두한 민생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논란에 봉착이 돼 있다. 자, 마침내 일어날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재명 당을 향한 야욕이 만든 비극이다. 이 줄탈당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홍영표 의원이 탈당을 예고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각각 들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의 공천을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고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즈음이면 11월쯤인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이재명 대표를 욕할 거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걸 예고했고 예고한 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속내를 알았다고 했는데 아니 본인이 계속 얘기해왔는데 뭐 속내를 지금 합니까? 자, 황치훈 부장님. 지금 보면 서른 의원 탈당을 했고요. 자, 홍영표 의원 컷오프 했지만 탈당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미래로 가게 될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남아서 선거를 치르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홍영표 의원이 어떤 친문계이고 또 임종석 전 실장도 또 친문계이기 때문에 이들이 혹시 무슨 연대를 구성하게 되면 친문 정당, 친문 연합이 꾸려져서 과거에 새누리당 친박연대가 나와서 대구 지역이나 일부에서 의석수를
10석 정도 가져갔던 것처럼 그런 그러니까 당이 사실상의 분당처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던데 그 동의하세요? 글쎄요. 일단 친박연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그곳에서 그 공천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분들이 나가서 만든 거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서 무소속이나 아니면 친박연대라는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지금 탈당을 예고하거나 탈당하신 분들은 대부분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런 무소속이나 다른 그 제3지대 그 역할을 하면서 뭔가 당선되기는 쉽지 않은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든 새로운 미래와 함께할 수 있을까? 아니면 거기에 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에서는 부정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홍영표 의원이 뭔가 행동을 한다면 저는 명분은 부족하지만 민주당에는 매우 큰 타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 서른 의원과 홍영표 의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결이 다른 게 홍영표 의원은 친문의 좌장격이었고 또 만약에 홍영표 의원만 경선 기회를 줬으면 임종석 실장의 명분이 사실 사라지거든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주라고 했는데 결국 안 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심지어 30% 감점을 받았고 예. 거기에 지금 이번에 경선하는 새로운 영입인재 신인이기 때문에 뭐 10% 가산점까지 받는다면 예. 해볼 만한 지역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만약에 그런데도 컷오프를 했다는 거는 그렇게 해도 경쟁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새롭게 들어가는 인재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임종석 전 실장도 지금 이인영 의원, 전해철 의원 다들 경선 기회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단수 공천을 받기도 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홍영표 의원만 뭔가 경선 기회를 줬으면 사실 임종석 실장이 당을 나간다거나 뭐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연대를 한다거나 이런 명분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예. 홍영표 의원을 결국 내침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지금 글쎄요. 이제 민주당의 그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경선 과정이 잡음이 있었지만 끝나고 나면 결국 정권 심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홍영표 의원이 나가서 말씀하신 연대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이 수도권 선거에는 매우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 같아서 수습책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 좀 바쁩니다. 서른 의원과도 전화 통화를 했고요. 홍영표 의원과도 전화 통화를 해서 같이 함께하자는 그런 뜻을 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서른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민주연합이라는 당명으로 뭉치게 될 것 같다. 새로운 미래와도 손잡을 계획이다. 자, 이렇다는 거는 송 의원님 보시기에는 결국은 우리가 진짜 민주당이다. 이번에 우리가 호남과 어떤 등지에서 승리를 해서 다시 민주당을 장악하겠다, 흡수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탈당파나 새로운 미래는 그 프레임을 선명하게 해야지만 앞으로 승산이 있는 것이죠. 사실 저는 여러 방송에서 1월 중순경부터 그런 말씀을 일관되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 어떤 기존의 제3지대 논법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낙연 대표 본인부터 민주당에서 24년간 정치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 민주당이다. 내가 민주당을 재건하겠다. 이곳이 민주당의 노아의 방주다. 이런 걸 선명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고요. 각 의원들의 선택은 근데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무소속이나 제3세력이 독자적으로 승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92년에 홍사덕 의원 정도를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무소속 당선자가 없고 2016년에 안철수 의원, 김성식 의원이 지역구에서 승리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어쨌든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정당 공천이 있었고요.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이 탈당을 해서 중성동갑에 재출마할지는 저는 매우 의문이에요. 그런데 인천으로만 와도 지난번 선거에서 윤상현 의원도 무소속으로 당선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제3세력으로 출마를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서른 의원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규합을 해서 아마 이번 주 중으로는 뭔가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제3세력과 별도로 새로운 형태의 친문 연합정당, 연합 세력이 만들어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